오늘 555페이지 이중결합이 있는 작용기, 여기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중결합이 있는 작용기 중에 탄소 이중결합 알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기억하시나요? 마르코니코프 룰이라고.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중간 과정 다 기억 안 나요. 맨 끝에 결과라도 기억나셔야죠? 결과가 뭔데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H3O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때 H는 어디에 들어간다? 두 개의 탄소 중에 H 개수가 많은 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H가 들어가 여기 뭐요? OH가 들어간 이런 정도의 알코올이 생기거나 얘 같은 경우도요. 1번, 2번, 3번 탄소예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수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는 수소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결합을 세 군데서 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HCl이 들어갈 경우 H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몇 번 탄소에? 1번 탄소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Cl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한 80대 20 아니면 90대 저거 이거랑 반대되는 게 한 10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학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기로 했죠? 많이 나오는 애 있잖아요. 걔를 그냥 하나로 생각해서 그것만 가지고 신경 쓰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555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에 알켄의 탄소 이중결합, 알데하이드와 케텐의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 그 밑에 알켄은요, 두 번째 줄로요. 전자가 풍부한 이중결합은 할로젠화 수소산과 하이드로늄 이온에 부분적으로 양인 H 원자에 쉽게 끌리고 각각 알코올과 할로젠화 알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밑에 2메틸 프로펜이 변한 거, 프로펜이 변한 반응식 2개 있잖아요. 그 반응식은 크게 네모 박스 해놓으시고요. 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A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I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밑에 알데하이드와 케톤 모두 다 일단 카르보닐 그룹이 있긴 한데 알데하이드는 C하고 O 사이에 이게 이중결합 있는 게 카르보닐 그룹이거든요. 여기 끝에 H가 붙어 있으면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고 C하고 O하고 이중결합 여기 양쪽에 알킬키가 붙어 있으면 케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얘는 자기 자체로는 수소결합 한다 못한다? 자기 자체로는 수소결합 할 수 없다. 왜? 비공유 전자쌍은 있지만 뭐가 없다? FON과 직접 결합한 수소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물과는 수소결합 할 수 있다 없다? 물과는 수소결합 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얘는 누가 변한 거고 얘는 누가 변한 거였죠? 얘는 이런 알코올이 얘는 이런 알코올이 변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알코올에서 일로 변하기까지의 그 반응을 뭐라 그래요? 환원이에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예요? 산화예요. 첫 번째 산화는 뭐가 빠지는 산화라 그랬죠? 수소 원자가. 그죠? 여기에서 수소 원자 빠질 때 후보 1 뭐요? O에 붙은 수소. 그죠? 제일 떨어지기 쉽다 그랬죠? 후보 2 OH가 붙은 탄소에 있는 수소. 그죠? 얘네 두 개가 빠졌어요. 따라서 C하고 O 사이에서 무슨 결합? 여기 남는 전자 올라오고 여기 남는 전자 내려와서 C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 하나 있고 H가 붙어 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이런 산화가 하나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요. 이 탄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 밑에 H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쭉 빠지고 나면 여기 있고 이렇게. 얘 이름은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메틸 그룹이 몇 개 있어요? 2개. 따라서 디메틸 케톤 이렇게 불렀어요. 관용명은 뭐가 더 유명해요? 아세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둘 다 뭐요? 1차 알코올 또는 2차 알코올의 산화로 인해서 생기는 게 카르보닐 그룹, 즉 케톤 계열 아니면 알데히드 계열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줄이요. 알데히드와 케톤 첫 번째 줄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인 카보닐기. 카보닐 그룹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계속. 일단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든 유기화학 반응이든 얘가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줄 내려가셔서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알데하이드 작용기까지만 줄 치시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구조 있죠? R에 C에 뭐가 붙고 H와 뭐가 붙었어요? O가 붙었어요. 걔가 사슬의 어디요? 끝에 나타난다. 알데하이드는 알케인 이름 뒤에 뭐 붙인대요? 전미사 R.
그 밑에 보시면 까만 동그라미 케톤 작용기 찾으셨어요? 카보닐 탄소가 두 개의 누구에 결합돼 있고 탄소 원자의 결합.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 따라서 작용기는 사슬에 어디에 존재한다? 중간에 존재. 그 다음에 R과 그 옆에 일반식이 있거든요. R에 CO 붙어 있고 R 다시 붙어 있잖아요. 이 케톤은 알칸의 이름 뒤에 뭘 붙인다고요? 온을 붙인다고요. 그리고 카보닐 탄소에 뭘 붙여서? 번호를 붙여서. 그러니까 2번 탄소에 CO 그룹이 있으면 2펜탄온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붙인다는 얘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뭘 산화시켜서 얻는다고요? 알코올을 산화시켜 얻는다.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 그 화학 반응식에는 네모 박스 해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카보닐 그룹 같은 경우는 뭐도 가능하냐면요. 이거 보세요. 앞에서 배운 첨가 반응이라는 건 이중결합 있으면 첨가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중결합 있는 첨가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보신 건 탄소 이중결합 있는 알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이긴 하나 이 또한 뭐라서 이중결합이라서 뭐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애들 환원시키면 뭔가 더 첨가되는 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것 중에 저 첨가 반응이 메인 반응은 아니라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 반응식 밑에 줄이요. 밑에 줄 중간에. 하지만 탄소 이중결합과는 다르게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은 매우 어떻다? 극성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반응을 하면 바깥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애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그러니까 물 같은 이런 애들이 이 비공유 전자쌍 가진 애가 누구한테 접근한다고요? 얘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왜? 카보닐 그룹의 탄소는 항상 뭐로 되어 있다? 플러스로 되어 있다. 산소에서 전자를 많이 뺏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되는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모두 가진 작용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건 제일 마지막 줄, 이 계열의 모체는 카복실산.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어떻게 생겼대요? C하고 O 사이에 무슨 결합? 이중결합. 그리고 또 뭐가 붙었어요? OH. 옆에 카복시 그룹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COOH로 표기한다. 이게 이제 그 밑에 틀린 게 있어서요. 거기 책에 혹시 알코올의 OH를 OR로 치환시키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알코올 아니고 뭐예요? 카르복시산의 OH를 OR로 치환시키면 에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르복시산을 제일 많이 이제 화학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용을 하는 이유는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다른 어떤 알코올이 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알코올이 와요. 그러면 이 알코올의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얘가 누구 공격할 수 있어요? 이 탄소로 공격해요. 그럼 이 파트가 어떻게 되고? 잘라지고 여기 수소 하나 떨어지고 얘는 그럼 뭐가 돼요? C하고 O하고 O하고 OR 이런 애가 생길 수도 있죠. 또 누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런 애가 갈 수도 있어요. N도 뭐 있어요? 비공유 전자. 그러니까 얘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퉁 건드릴 수 있죠. 이렇게 건드렸을 때 이 파트가 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N이 가서 붙고 N에 있는 H 하나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생긴 애가 생겨요? CON 그죠? H가 붙고 이렇게 된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에스터나 아마이드라고 부르는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면 주로 펩티드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결합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근본이 누군데? 카르복시산에 알코올의 OH 비공유 전자 얘가 가서 붙든 아니면 아민의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가 가서 붙든 그렇게 해서 생긴 둘 다 무슨 반응이에요? 첨가예요? 제거예요? 치환이에요? 치환이죠. 왜? 이 OH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딴 애들이 가서 자리를 바꾼 거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카르복시산의 OH를 OR로 치환시키면 에스터가 COOR이 생기고 아민의 N에 의해서 걔가 치환되면 누가 생겨요? 아마이드 CON
제가 여기에 이제 H라고 써놓은 이유는 저는 1차 아민을 갖다 써서 그런데요. 1차 아민이 아니고 2차, 3차 어떤 아민인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H가 꼭 들어갈 이유는 없고 여긴 또 다른 알킬기가 와서 붙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메인으로 붙는 게 누가 와서 붙는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민 계열의 비공유 전자쌍이 가서 붙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카복실산 첫 번째 줄. 카복실산은 알케인 이름 끝에 뭐 붙여요? 산. 두 줄 내려가시면요. 탄소가 몇 개짜리 산은, 4개짜리 산은 뭐라고 불러요? 뷰탄산.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세트산이 물에서 해리되는 반응 밑에 줄 갈게요. 보통 농도의 수용액에서는 평형에서 99% 이상의 산 분자가 해리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얘가 무슨 뜻이에요? 카르복시산은 강산이다, 약산이다? 약산이다. 그 옆에 뭐라 써 있어요? 하지만 센 염기가 있으면 완전히 반응하여 뭐와 뭘 만든대요? 염과 물을 만든대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혹시 지방이 분해되면 뭐 된다 배우셨어요? 네? 지방이 분해되면 뭐랑 뭐로 된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런 애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글리세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에 잘 녹을까요? 잘 안 녹을까요? 물에 잘 녹을 것 같아요? 안 녹을 것 같아요? OH 몇 개 있어요? 3개. 탄소사슬 끽해봐야 몇 개예요? 3개요.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제 물에 녹은 게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 모르세요? 그 입술 텄을 때도 막 발라도 되고 약국 가서 글리세린 주세요 그러면 다 주는데요. 뭐 어디 발 뒤꿈치나 팔 뒤꿈치 막 이런데 건조할 때 그냥 막 바르는 얘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글리세롤에 어떤 애가 와서 붙냐면 이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와서 붙어요. 지방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방은 물에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왜 안 섞일까요? 탄소사들이 무지하게 어때서? 길어서.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1개, 2개, 3개. 얘네 3개는 반드시 같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 멋대로 생겼다. 불포화 지방산이다. 중간에 뭐 있다? 이중결합 같은 거 들어있다. 그게 불포화 지방산이다. 이중결합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소용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중결합이 있는데 사슬 모양이 일직선으로 그대로 유지되면 된다 안 된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어떤 이중결합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띡띡띡띡띡띡띡띡 왔다가 이중결합이 무슨 상태로? 시스 형태로 돼 있어서 띡띡띡띡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사슬이 어떻게 돼요? 꺾이죠. 이렇게 중간에 꺾인 형태가 있어야 얘네들끼리 착착착착착 쌓인다 아니면 그렇게 못 쌓인다. 그렇게 쌓이지 못한다.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고체가 된다. 액체가 된다. 액체가 된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많이 먹어라. 그 얘기는 이렇게 붙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뭘 먹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 지방산을 많이 먹으란 얘기죠. 따라서 지방은 이렇게 세 종류의 지방산들이 띠띠띠띠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 3개는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느냐. 글리세롤에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보면 얘 다 뭐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있죠. 이 탄소는 어떻게 되는 탄소예요? 뭐가 많아요? 어느 쪽으로 많이 전자가 쏠렸어요? 이렇게 전자를 빼앗기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생기면 중간에 뭐 빠져요? 결론은 얘가 이렇게 쭉 빠지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긴 COO가 중간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에스테르. 가운데 COO가 있으면 그게 에스터, 에스테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생긴 애가 에스터고요. 그러면 이 에스테르를 쪼개야 돼. 지방이 소화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화시켜야 돼요? 얘를 쪼개려면 지금 했던 반응에 거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꾸로 가는 건 뭐 집어넣어야 돼요? 물 넣어야지. 근데 그 물을 넣는다고 얘가 바로 들어갈까? 아니겠지. 지방은 덩어리가 크니까 이 지방 덩어리 큰 걸 조그맣게 잘라야지. 그래서 간에서 쓸개 좀 나와서 조그맣게 잘라서 물하고 섞이게 하지. 리파제라는 애가 나와서 어떻게 해주지? 얘네를 끊어주지. 뭐 한다 그래요? 물이 들어가서 분해시키는 거죠. 물이 들어가서 분해 OH와 H로. 물이 더해져서 하는 분해. 그래서 뭐예요? 가수 분해.
처음 했던 물이 빠지는 반응은 물이 빠지면서 뭘 만들었으니까? 에스테를 만들었으니까 에스테르와 반응.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다시 쪼개지는 반응. 뭐요? 가수분해. 이해하시죠? 그래서 알코올과 카르복실산끼리는 이런 반응을 해요. 이 반응에서요. 일단 반응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줄침대 밑에 5줄 내려가시면 긴 탄화수소 사슬을 가진 카복실산은 뭔 산이 된대요? 뭔 산이래요? 지방산. 지방산 뭔지 아시겠죠? 길다랗게 나와 있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한 6줄 내려가세요. 카복실산의 치환은 그 밑에 문단이에요. 카복실산의 치환은 몇 단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2단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치환을 할 때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첨가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첨가를 먼저 하고 스텝 1이 첨가고요. 두 번째 스텝이 제거예요. 첨가 더하기 제거는 치환과 같다. 삼각평면 탄소 원자의 첨가는 불안정한 사면체 중간체를 생성하고 이 중간체가 즉시 제거 반응이 일어나 삼각평면 구조의 생성물로 다시 변한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반응식에 네모를 해놓으세요. 얘가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얘는 일단 결합각 몇 도예요? 결합각 몇 도요? 120도예요. 그죠? 보통 이렇게 뭔가 첨가하고 이제 제거될 때는 여기가 알킬 그룹, 또 다른 탄소가 아니고 뭐 CL이거나 BR이거나 약간 전자를 많이 땡기는 그룹일 때 반응이 잘 되거든요. 전자를 땡기는 그룹이에요. 얘는 어떤 화합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화합물이 쓰여졌을 때 앞에는 우리가 약속했죠.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앞에는 플러스예요. 뒤에가 뭐예요? 마이너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인 Y가 봤을 땐 얘가 좀 불쌍해 보이죠. 왜? 전자를 이쪽으로 많이 땡기고 있을 테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탄소에 Y가 가서 접근을 해요. 그렇게 해서 팔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 결합을 하나 하는 거죠. 네. 저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Y가 ZY라고 했을 때 저 Y는 Y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인 Y가 얘한테 야 내가 이 전자 다 줄 테니까 우리 전자 같이 가지고 결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탄소는 뜬금없이 전자를 하나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합 몇 개 했어요? 5개.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뜬금없이 결합을 5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가장 전자 달라르는 얘한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시그마하고 파이 중에 뭐가 끊기가 쉬워요? 파이. 그래서 얘가 제일 끊기 쉬운 파이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요. 나 마이너스 됐으니까 옆에 누구 땡기려고 할까요? 플러스. 그러면 Y가 나오면서 아까 무구 플러스 생겼는데 Z 플러스 생겼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 형태는 결합각이 몇 도요? 120도요. 근데 이렇게 삼연체가 되고 봤더니 결합각은 몇 도? 109.5도. 사실 109.5도라는 각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불안정한 정사면체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요. 109.5도라는 각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문제야. 구성원이. 구성원들이 다 뭐예요? 전자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서로 전자를 땡기고 싶어서, 그죠? 서로 마이너스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강한 애들끼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반발력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얘네 3개나 마이너스적인 성격이 강한 애가 다 붙어 있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어떻게 떨어져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나갈 때 잘 들으세요. 꼭 X가 나가라는 법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원래대로 Y가 그대로 나가고 얘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 원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X가 나가면 뭐예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여기 있는 이 삼연체 중간체에서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나중에 붙은 Y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원래 그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원래 있던 X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Y하고 X 사이에 물론 더 잘 붙어 있는 애가 붙어 있고 이제 원자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확률은 뭐예요? 반반이에요. 그죠? 확률은 반반이에요. 이 확률의 반반이 어디서 제일 많이 보이냐면 여기 보실래요? 얘네가 붙었을 때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서 이제 탈수 축합 반응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뒤에 에스터화 반응을 할 때, 에스터를 먼저 보죠. 에스터화 반응을 할 때는요. 이 O가 와서 얘를 퉁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체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여기도 누구고, O가 붙고, 여기도 누구요?
OH예요. 중간체 구성원이 둘 다 이것도 O 사이의 단일결합, 이것도 O 사이의 단일결합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이 뭐니까? O니까. 그죠? 이럴 때는 누가 더 세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빨간 애, 원래 있던 빨간 애가 떨어질지 아니면 나중에 붙은 파란 애가 떨어질지는 사실은 반반이거든요. 모든 에스테르와 반응의 원래 수율은 50%를 잘 넘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은 산소들이고 반반이니까 확률이. 그래서 그 50%를 넘지 않는데 얘네를 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학기 때 아스피린 만들 때 뭐 했어요? 촉매로 뭐 넣어줬어요? 인산, 반응 빠르게 하려고. 온도 낮췄어요? 높였어요? 높였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이유가 한쪽으로 반응 잘 진행되게 하려고요. 어차피 확률은 반반인데 거꾸로 오는 거,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촉매도 넣고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셨죠? 얘네 가지고 그 밑에 줄 카복실산을 강하게 가열하면 두 산 분자가 서로 뭐 해서 축합. 축합이 뭐예요? 서로 두 개가 어떻게 해서요? 붙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분자 하나를 빼면서 여기서는 그 분자가 물이고요. 물이 빠지는 탈수 축합 반응을 한대요. 이렇게 부르는 이런 형태의 치환 반응을 통해서 산무수물,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라고 얘기하는 산무수물이죠. 여러분 1학기 때 이 산무수물 봤는데요. 뭐 할 때? 실험할 때. 아스피린 실험 기억하시면 살리실산에 뭐 집어넣었어요? 아세트산 넣으셨어요? 아세트산 무수물 넣으셨어요? 아세트산 무수물 넣으셨어요. 왜냐면 아세트산 무수물이라는 건 아세트산 몇 개를, 2개에서 물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 물의 양은 작아지고 내가 실제로 반응하고자 하는 아세틸 그룹의 양은 많아진 거니까 반응 자체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산 무수물 쓰셨었다고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분자가 줄어서 몇 분자로 갔어요? 한 분자로 가는데 이 또한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지들끼리 서로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지들끼리도 비공유 전자쌍 가진 얘가 옆에 있는 분자에 이 탄소를 봤더니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얘 쫓아내는 반응을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탈수 축합 반응도 이런 치환 반응의 일종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 558페이지 에스터 하려고요. 에스터 첫 번째 줄 에스터기 COOR은 알코올과 카복실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에스터 이름의 첫 부분은 뭐의 이름이고 산의 이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의 이름이다? 알코올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름 얘기할 때 산 이름을 먼저 쓰고 뒤에 알코올 이름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에스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밑으로 9줄 정도 내려오시면 에스터는 산 무수물처럼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하여 만든다. 찾으셨죠? 이 경우에는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스터화.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에스테르화 반응 이렇게 옛날 책에는 많이 써 있어요. 그 반응, 일반 반응식에 네모 박스 해놓으시고요. 밑에 줄 더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에스터화 반응은 가역적임을 주목하라. 탈수 축합 반응의 역반응은 뭐래요? 가수분해. 가수분해라는 건 일단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이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에스터가 됐어요. 에스터가 됐을 때 물의 어떤 부분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에스터가 됐을 때 물은 물에 있는 산소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는 애 중에 누구를 공격할까요? 이탄소를 공격해야죠. 얘가 제일 어떠니까? 플러스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거기서부터 OH 붙고 떨어져 나가고 H 붙고.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가수분해 줄 치셨죠? 네, 가수분해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한 부분은 물에 뭘 받는데요? OH. 다른 쪽은 물에 뭘 받는데요? H를 받는데요. 그 밑에 뭐 있어요? 아마이드. 아마이드는 첫 번째 줄에 작용기에 줄 치셔야 되는데 아마이드의 작용기가 뭐예요? CON. 밑에 줄이요. 아미네. 아마이드 왜 생기는지 꼭 아셔야 돼요. 아미네. 부분적으로 음으로 하전된 N. 말 어렵게 해놨지만 아미네에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뜻이에요. 에스터에 부분적으로 양으로 하전된 탄소.
에스터의 탄소는 불쌍한 탄소. 왜? 전자를 탄소가 이쪽으로 홀랑, 이쪽으로 홀랑. 그래서 아주 플러스적인 성격이 강한 탄소. 아민의 질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성격이 강하고 얘가 얘를 퉁 건드리면 이 파트가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얘를 퉁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반응. 여기 얘 붙어있던 이 까만 H는 왜 떨어질까요? 예? 저 까만 H 왜 떨어져요? 저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까만 H가 떨어지는 이유. 이런 애가 있을 때 여기에 누가 와서 붙어요? N에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얘가 누굴 건드려요? 여기 탄소를 건드려요. 그죠? 탄소를 건드리면 여기에서 사실은 원래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5개의 결합 중에 제일 끊어지기 쉬운 애가 누구예요? 제일 끊어지기 쉬운 애가 파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럴까요? 아니, 왜요? 내가 마이너스를 띄어서? 아니, 그치, 형식전화. 형식전화가 어떻게 됐는데? 얘 형식전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죠? 형식전화는 항상 뭐인 게 제일 좋아요? 0. 따라서 얘는 형식전화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공유 2개, 공유 2개 가져야 되거든요, 결합을.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공유 하나를 밑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보내요. 그러면 얘는 결합을 5개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끊어지고 원래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촉매 같은 걸 넣었던 이쪽에가 이제 끊어졌거든요. 얘는 지금 생긴 모양이 원래 이렇게 되는 애예요. 여기서 애가 끊어지려면 이게 끊어지고 마이너스. 내가 전자를 더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결합 하나 했죠. 그죠? 이제 불쌍한 애 하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요. 왜? 얘는 지금 형식 전화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플러스 1이요? 플러스 1이요. 얘가 형식 전화 0이 되기 위해서 질소가 가장 안정한 형태는 뭐예요? 비공유 하나, 공유 몇 개? 3개. 여러분이 질소예요. 탄소, 탄소, 수소, 수소 있어요. 제일 만만한 애 누구예요? 탄소보다는 수소죠. 그래서 수소 하나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지. H 플러스로. 나는 얘를 맨몸으로 쫓아내야 내가 뭘 가질 수 있으니까? 비공유 한 쌍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결론이 플러스, 여긴 뭐? 마이너스. 그래서 뭐 생겨요? 알코올 하나 생긴다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CO, 이중결합에 N이 붙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불러요? 아마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줄 쳤죠, 거기. CONH 줄 치고 그 옆에 아민에 부분적으로 음으로 하전된 여기 줄 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알코올 떨어져 나가고 아마이드 생긴다. 그 밑에 아마이드 생긴 건 그 반응식에 네모해 놓으세요. 이 반응식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일로 할 거예요. 여기서 생성물을 예측하라 그랬어요. 말이 생성물을 예측하라지. 네,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다음 반응의 생성물은 아니면 다음 반응 생성물의 구조식을 쓰시오. 조금 어렵게 내면 다음 반응 생성물의 구조식 쓰고 이름도 쓰시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애들이 괴로워하죠. 일단 이 반응의 생성물을 찾아야 해요. 생성물 찾는 게 우선이야. 그럼 누가 어디로 가서 공격한다는 게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누가? 산소의 누가?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로 가서 붙을까요? 여기에 있는 누구한테? C한테. 왜? 얘가 제일 불쌍하다는. 얘는 항상 불쌍한 애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2개 뺐지, 여기서 하나 뺐지. 플러스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요. 얘가 일로 와서 이렇게 딱 붙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떨어져야 돼? OH가 떨어져야 돼. 이 산소는 원래 지금 비공유 2개, 공유 2개였죠. 근데 얘가 와서 비공유 하나를 얘한테 주고 결합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비공유 2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만만한 누구를 띄어요? 수소를 띄죠. 그럼 결론은 누구 남니? 여기 OH 아까 떨어졌죠. 여기서 누구 남았어요? 수소 떨어졌죠. 그럼 여기에 연결은 C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하고 그 C에 누가 붙어야 돼요? O가 붙고. 그죠? 그 C에 O가 붙고 O 붙은 옆에 탄소에 이렇게 가지가 2개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예쁘게 한 줄로 그려라 이런 뜻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했을 때는 탄소가 몇 개? 4번째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했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를 한 줄로 다 깨끗하게 아직은 그 정도까지 보이진 않아요. 정상이에요. 보이는 게 이상한 거야 지금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어디로 가요? 얘가 여기로 가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떨어져야 돼요? 비공유 한 쌍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비공유를 두 쌍을 만들어주면서 H 뭐로 떨어져요? 플러스로. 그래서 얘는 뭐로 돼야 돼요? 옆에 물은 써놓으면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라도 그림 그리시면 된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 C에 CO인데 이 C하고 얘하고 뭐요? 단일 결합해서 그래서 이 산소엔 이렇게요. 예? 얘가 사실은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O가 붙은 탄소 있고 위에 밑에 가지치게.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 이걸 쓰면서 공부를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누가 가서 어디에 붙는지 이거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림이 좀 이상하면 어때? 정확하게 나중에 얘 구조식만 내 눈에 보이면 되는 거지. 아셨죠? 자꾸 이렇게 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B번 같은 경우는 네, 얘요. 얘는 NaOH가 들어가고 H2O가 있어요. NaOH가 들어가든 H 플러스가 들어가든 물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가수 분해가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염기에 넣었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산에 넣었을 때 더 잘 되는 게 있거든요. 물질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산이나 염기가 들어있고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수 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수 분해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기에 이제 가야 되죠? 누가 와서 붙을까요? 물에 누가? 물에 누구가? 산소가. 왜? 걔는 물의 산소는 뭐가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산소라면 이들 중에 누구를 공격할 거예요? 탄소를. 얘가 제일 뭐예요? 플러스적인 성격이 강해요. 여기를 H2O에 여기 보는 이거의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잖아요. H2O의 비공유 전자쌍이 얘가 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처럼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건 누구? 파이 결합.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얘는 형식 전하가 얼마? 마이너스 1. 형식 전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올 때 끊어지는 애 누가 끊어진다고요? 얘가 이렇게 끊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래 물질로 돌아가는 거고요. 생성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가 끊어질 때 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전자를 갖고 오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요. 지금 이 산소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형식 전하가 뭐라서?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인데? 형식 전하 플러스 1이라서. 그죠? 그래서 얘는 불안정하니까 나와요. 이렇게. 비공유 한 쌍 만들고. 그래서 H 플러스가 얘랑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다시 NH2. 그죠? 아민으로 회복이 되고 얘네는 COOH. 누구요? 카르복시산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뱃속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누가? 펩신하고 펩티다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거예요. 고기 드시면 고기 사이에 있는 펩티드 결합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가수분해요. 그래서 사람은 뭘 많이 먹어야 돼? 물을. 지방 쪽에든 뭐 쪽에든 계속 누가 들어가요? 물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외부에서 내가 먹는 음식물들은 다 조그만한 그 단량체, 모노모라고 얘기하는 조그만한 애들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 분자를 만들어 갖고 되어 있는 녹말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내가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가 쪼개지려면 다 이런 식으로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물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반응할 때 누구누구가 나오는지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더 들어가냐면 COOH가 되고 NH2가 됐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반응의 조건이 뭐였어요? 누구 있는 사이에? NaOH가 있는데 물을 가수분해한 거잖아요. 조건이 염기야. 그죠? 조건이 염기인데 COOH가 다 살아있는 게 될까요? 안 되겠지. 주변에 OH가 너무 많다니까. 그럼 COOH에서 H 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지. 그래서 맨 끝에 살아있는 걸 보면 COO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H 플러스는 바깥에 나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고. 예? H 플러스는 나가서 뭐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OH랑 만나서 뭐 됐겠어요? 물 됐겠지 뭐. 그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뭔지 가지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깊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깊게 나오면 주변에 뭐까지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거 완전 유교학 문제라서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560페이지. 알카인은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첫 번째 줄. 전자가 풍부한 탄소 먼 결합이요. 삼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알카인은 첨가 반응. 그러니까 어떤 분자랑도 첨가 반응 잘 할 수 있어요. 왜? 파이 결합이 몇 군데 있어? 위에 밑에 파이, 앞에 뒤에 파이. 파이 결합이 두 군데나 있거든요. 첨가 반응을 일으켜서 이중 결합 혹은 뭘로 된다고요? 포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프로파인은 프로펜 됐다가 프로페인 되는 거고요. 얘네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나이트릴도 실제 나이트릴의 중요성은 유기화학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어려워 갖고요. 많이 막 다르진 않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본만 아시면 돼요. 가장 기본만. NaCn이라는 애예요. 제 이상한 애예요. 이번에 그 시아나 소듐, 그죠? 시아나 나트륨 맨날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물질인데요. NaCN 같은 경우는 Na 누구랑? 플러스랑. CN이 무슨 상태로 있어요? 마이너스. 근데 사실은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붙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고요. 보세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탄소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얘가 CN이란 애가 안정해지기 위해선 질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옥텟 만족해야 안 해요? 해요. 옥텟 만족 안 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탄소예요. 그래서 CN-의 전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탄소에 들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 몇 개? 4개. 버리기도 어정쩡, 갖고 오기도 어정쩡. 그래서 택하는 건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근데 그런 탄소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으니 탄소 양이온, 마르코니코프룰이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은 탄소의 옆에 또 다른 탄소가 많을 때 전자 밀도가 커서 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중결합의 수소는 항상 뭐 많은 쪽에 들어간다? 수소 많은 쪽에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탄소 양이온도 1이 불안정해요. 근데 얘는 심지어 탄소에 뭐예요? 얘는 심지어 탄소에 뭐라고 보시면 돼요? 탄소에 마이너스가 부여된 탄소 음이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하고 질소하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질소. 근데 전자를 누가 갖고 있어? 내가. 탄소가 갖고 있어. 안정이 불안정해. 말도 안 되게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시아나 나트륨이 이번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몸에 들어오면 독성이 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워낙에 불안정하니까 내 몸에 있는 무슨 세포랑 반응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워낙에 반응성이 커요. 근데 얘가 아주 좋은 거지. 왜? 다 갖다 쓸 수 있어. 뭐? 대부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탄소화합물은요. 이거 보실래요? 카르보닐 그룹의 탄소. 뭐예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플러스요. 탄소에 할로알케인. 탄소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할로젠. 이 탄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탄소에 OH 있어요. 그래도 얘는 뭐예요? 플러스. 탄소에 COO 있어요. 얘 뭐예요? 플러스. 그죠? 여태까지 대부분 몸속에 존재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들의 탄소 형태를 보면 탄소의 옆에 O나 N이나 이런 애들이 붙어서 플러스를 부여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플러스를 부여받은 애 옆에 나이트릴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CN-가. 그럼 그 C-는 엄청나게 반응성 좋은데 주변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탄소가 있는 거죠. 바로바로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바로 붙어요. 반응성이 엄청 커요. CL은 바로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질에 집어넣든 간에 CN-에 C가 가서 붙어서 탄소 사슬이 여기 탄소 몇 개였어요? 2개. 탄소 몇 개 됐어요? 3개. 화학물질을 약을 만든다든지 어떤 내가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데 탄소 5개짜리는 되는데 6개가 잘 안 붙어. 2개랑 4개짜리 안 붙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사슬 하나만 늘어나면 돼. 탄소 하나만. 얘 넣으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트릴은 나이트릴기 CN을 가지고 있으면 할로젠을 알키릴과의 반응에서 X를 CN-, 즉 시아나이드 이온으로 치환시켜 만든다. 중요한 건 밑에 줄. 탄화수소 사슬을 탄소 몇 개만큼 늘린다? 1개만큼만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유용하다. 그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해보셔야죠. 얘를 해보시면 작용기. 누구누구가 작용기인지. 여기 작용기 뭐 있어요? 누구 있어요? COH. 뭐야? 카르복시기. 여기 누구 있어요? COO. 뭐야? 에스터. 에스테르기 있죠? 여기서는요. 이거 누구예요? 알코올. OH 있잖아요. 이거 얘는 뭘까요? 아마이드일까요? 아민일까요? 아마이드는 C하고 O가 붙은데 N이 있어야 아마이드예요.
예? 근데 그냥 탄소에 N만 붙으면 얘는 아민이요. 이 파트는 알코올인데 이 파트는 누구예요? 아마이드요, 아민이요? 아민이에요. 얘는요. 이거 뭐 있어요? 이것도 이중결합도 뭘로 쳐야 돼요? 작용기로 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C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 얘 무슨 기라고 불렀어요? 이런 애가 있으면 물질 이름 뭐예요? 케톤. 얘 그룹 이름은 카르보닐, 카보닐 그룹. 그 다음에 여기 Cl 붙어 있는 거 이것도 작용기예요? 아니에요? 작용기예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 할로 알케인. 그죠?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 고분자. 이제 조금 살만할 거예요. 네, 고분자 여기 파트 하고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는 뭐 할 거냐면 챕터 16 반응 속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민주야 이제 살았어. 이제 괜찮아. 이제 네가 잘하는 거 나왔어. 고분자 갑시다. 고분자라는 건요. 사실은 고분자라는 말 자체에 조금 어폐가 있긴 해요. 폴리머라는 저 폴리는 하나라고 해요? 여러 개라고요? 네, 여러 개예요. 사실은 폴리라는 어원은 여러 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게 여러 개가 쭉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분자라는 이름보다는 다분자, 거대분자 이런 식의 이름이 더 어울리긴 한데 저기에 이 고라는 이름이 붙은 건 이 폴리머 케미스트리가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일본 거쳐 들어왔거든요. 일본에서 저걸 다 고분자로 번역했어요. 왜? 그들이 포커스를 둔 건 얘네들 조그만한 애가 여러 개가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어떻다? 크다. 그죠? 그래서 분자량이 그래서 높을 꽂아 써갖고 고분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붙이는 거. 그들의 생각은 분자량이 크다는 거에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폴리머라고 하는 애는 단량체라고 하는 모노모라고 얘기하는 조그만한 분자들이 여러 개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유결합으로 사수를 이룬 매우 큰 분자가 고분자가 되는데 이거 보세요. 왜 만들어지냐 이거지 고분자가.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불안정한 애가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불안정한 애가 안정한 애로 바뀐다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요. 결합 에너지 갖고 얘기할 때 했거든요. 탄소끼리 단일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347이에요. 탄소끼리 이중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620이에요. 그 얘기는 요거 하나는 347이니까 약 350이라고 치면 나머지 하나 더 붙는 파이 결합은 2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쭉 갖다 놓고 조금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결합이 끊어져요.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여기도 결합이 끊어져요. 전자 하나, 전자 하나. 결합 끊어졌어요. 전자 하나, 전자 하나. 그럼 이렇게 전자가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붙어버려요. 이때 하는 결합은 무슨 결합이에요? 파이예요? 시그마예요? 시그마예요. 그럼 에너지적인 면으로 봤을 때 파이가 끊어졌어요. 280씩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흡수를 280 곱하기 n개를 했겠죠. 그럼 걔네들이 다시 옆에 있는 애랑 연결이 되면 파이가 생겨요? 시그마가 생겨요? 시그마. 350 곱하기 n만큼이 바깥으로 방출된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해졌을까요? 불안정해졌을까요? 안정해지죠. 흡수하는 열량보다 방출하는 열량이 더 어떠니까? 크니까. 경이 이해 안 됐다. 너 이해 안 됐지? 얘가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 280개가 n개가 끊어졌다고. 내가 흡수를 저만큼 해야 되잖아. 근데 시그마 결합이 생겼잖아. 그럼 350 곱하기 n개만큼이 바깥으로 어떻게 된다고? 방출된다고. 왜냐하면 단일 결합이 되는 건 시그마가 됐다는 뜻이거든. 이해 가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중결합보다는 단일 결합을 쭉 여러 개 만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는 고분자가 첨가 고분자예요. 모든 반응이 다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일 결합화 됐으니까 첨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첨가 고분자인데 그래서 체인 리액션 폴리머 아니면 체인 그로스 그냥 사슬이 계속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모노머가 사슬에 첨가될 때 새로운 반응 자리가 계속 생긴다 할 때 이거 보세요. 이걸 먼저 보세요. 얘네를 처음에 시작하는 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중국집에서 왜 짬뽕 같은 거 시키면 뜨거운 국물인데 위에 이렇게 랩해서 감아오잖아요. 국물 새지 말라고. 그런 거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별로 안 좋다 그러죠. 뜨거운데 이렇게 랩 감으면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중국집마다 어떤 데는 위에 이렇게 뚜껑 있는 거 해서 뚜껑 덮어와서 이렇게 뚜껑 열어주는 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요즘에 우리가 쓰는 랩 중에서는 그게 그렇게 불안정한 랩은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랩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문제일까요? 폴리에틸렌 랩이거든요. 폴리에틸렌 랩에서 폴리에틸렌 이 자체가 단일 결합으로 저렇게 쭉 연결된 저 사슬이 물에 녹을까요?
저게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물에 녹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자체의 문제 때문에 걔가 불안정하다고, 걔가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처음에 반응을 시작할 때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 하나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를 사슬을 열어야지. 그 파이 결합을 끊어야 옆에 있는 애랑 반응을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 이 처음에 반응을 끊는 데 필요한 애가 게시제라는 애가 있어요. 반응을 시작하는. 쟤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활성이 강한 애겠죠. 보통 옛날에는 과산화물 쓰거나 아니면 요즘엔 여러 가지 이제 게시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중결합 중에 파이 결합 하나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여기 홀전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모든 종류의 화합물에 홀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무조건 다 싸잡아서 라디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라디칼은 원자에 홀전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무조건 다 라디칼이에요. 근데 라디칼이 됐어요. 홀전자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만만한 파이 결합, 전자가 바깥으로 노출된 파이 결합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옆으로 계속 건드려 나가서 쭉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몸에, 랩 중에 몸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때 집어넣는 뭐예요? 게시제. 왜? 걔는 반응을 시켜야 되는 애잖아요. 안정하게 만드는 애요? 불안정하게 만드는 애요? 불안정. 걔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는데 끝없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폴리에틸렌은 왜? 그거 있죠. 튜브. 마요네즈병 생각하세요. 마요네즈 짜는 거는 말랑말랑해야 잘 짜지지 않아요? 뚜껑은요? 말랑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둘 다 폴리에틸렌이에요. 짜는 건 말랑말랑한 폴리에틸렌은 저밀도고요. 뚜껑처럼 딱딱한 부분은 고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연결되는 순서나 이런 애들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다르겠죠.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에틸렌이 1000개짜리, 3000개짜리 이렇게 다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얘를 랩에 써야 돼. 에틸렌이 1000개면 딱 스탑해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만 딱 해갖고 딱 그냥 불만 끈다고 다 스탑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결제라는 애를 넣어줘야 돼요. 화학물질을. 그러면 더 이상 폴리에틸렌 라디칼이 생기지 않고 반응이 종결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몸에 나쁘다는 건 뭐랑 뭐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게시제나 종결제. 걔네들의 이름 여러분이 많이 아는데요. 비스페놀 A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환경 호르몬. 그런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 게시제나 종결제 중간에 나오는 생산품이에요. 그래서 왜 똑같은 물병이라 해도 어떤 물병은 하나에 1000원인데 어떤 물병 뭐 5000원씩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종이 써 있잖아요. 이 물병은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는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고분자다 얘기 나오잖아요. 걔네의 차이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고분자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죠? 다 조절해야 돼요. 얘가 누구냐? 걔거든요.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은 이런 아이. 얘가 뭐예요? 에틸렌에 벤젠고리가 떡하니 하나 붙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스티렌. 이런 아이들 여러 개를 어떻게 해서 쭉 폴리머로 만들고 걔네 만들어낼 때 공기 슉 불어넣어갖고 걔네 만들어내서 나올 때 말랑말랑하게 공기 기포가 많이, 기공이 많이 생기게 해서 만들어낸 그렇게 해서 나온 애가 누구예요? 스티로폼. 스타일렌 가지고 폼 형태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은 따로 재활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지. 왜? 스티로폼 자체에 뭐 있어? 벤젠골이 있지. 일반 쓰레기 같은 데다 넣어서 그냥 태우면 뭐 나온다는 얘기야? 벤젠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지. 재활용을 우리가 하는 물품 중에서는요. 알루미늄 같은 애는 재활용하면 알루미늄 똑같이 1톤을 얻는데 그 광산에서 해갖고 전기분해법으로 얻으려면 1억 정도 든대요. 전기료가. 근데 알루미늄 1톤을 얻는데 캔 재활용하면 100만 원이 안 든대요. 1톤 얻을 때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이 재활용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보다 뭐가 더 다시 쓰지 못해. 스티로폼을 가지고 다시 쓰지는 않겠지만 일단 얘는 환경적인. 그죠? 이거 태웠을 때 나오는 게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럼 이런 스티로폼에서 얘네들이 쭉 연결될 때요. 보세요. 아이소탁틱은 뭐예요? 이 벤젠고리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만 쭉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얘는 뭐예요? 신디오탁틱. 벤젠고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차례대로 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탁틱. 지 멋대로 해요.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아무런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소탁틱인 케이스랑 신디오탁틱인 케이스를 봤을 때 얘네 두 개의 물리적인 성질이 같을 것 같아요? 좀 다를 것 같으세요?
좀 다를 것 같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구조로 같이 붙느냐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성질이 다 달라지고요. 걔를 이용하는 파트가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만들 수 있냐도 내가 어떤 컨디션을 부여하고 어떤 촉매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나중에 고분자 화학에서는 저런 거 배우실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561페이지 첫 번째 줄 할 거예요. 고분자. 단량체라고 부르는 작은 분자들이 공유결합으로 사수를 이룬 매우 큰 분자, 즉 거대 분자. 그 옆에 단량체는 고분자의 뭔 단위? 반복 단위. 이름 붙이는 방법은요. 위에서 한 7줄 정도 내려가면 일단 단량체 이름에 간단히 접두사 폴리를 붙여 만든다. 찾으셨어요? 네, 그게 다예요. 이름 붙이는 거 딴 거 없어요. 고분자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첨가 고분자. 첨가 고분자는 단량체가 다른 것과 첨가 반응을 수행할 때 생긴다. 이 고분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슬 반응, 그러니까 체인 리액션 아니면 체인 그로스 폴리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대부분의 첨가 고분자의 단량체는 탄소 사이에 뭐 있어요? 이중결합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반응인 세 줄 내려가세요. 에텐, 즉 에틸렌의 자유라디칼 중합 반응에 의한 폴리에틸렌의 생성은 첨가 반응의 간단한 예이다.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간단한 예로 뭘 했냐. 그림 15.18에서처럼 단량체가 반응하면 자유라디칼이라는 뭘 가진 홀전자를 가진 중간체가 생겨요. 얘가 다른 단량체로부터 전자 하나를 얻어서 뭘 이룬다고요? 공유 결합을 이룬다. 어떻게 하냐고요? 과정 1, 중간쯤에요. 개시제가 뭘 생성한대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면서 시작된다. 그 밑에 단계 2, 이 자유 라디칼이 에틸렌 단위의 파이 결합을 공격하여 P 전자 하나와는 시그마 결합을 이루면서 다른 홀 전자를 남기며 새로운 자유 라디칼을 생성한다. 그 다음 볼 것도 없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하겠죠. 단계 4. 이러한 과정은 두 개의 자유 라디칼이 서로 결합하여 공유 결합을 이루거나 억제제, 그죠? 종결제예요, 종결제. 얘네 분자를 넣어서 매우 안정한 자유 라디칼이 생길 때에 멈추게 된다. 밑에 줄. 가장 중요한 고분자 반응은 입체 선택적인 것으로 반복 단위의 기들이 정해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분자를 합성하는 것이다. 그게 얘라고. 이해하시죠? 얘네들이 어디로, 한쪽에 있느냐, 반대,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지 멋대로 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축합 고분자 갈 거예요. 축합 고분자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아마이드 결합 있잖아요. 걔네를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일론 66가 만들어진 것도 아디프산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아디픽 애시드. 이 아디프산 같은 경우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탄소 몇 개? 6개. 얘는요. 헥사 메틸렌 디아민이라는 애는 지금 탄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가 뭐예요? 나일론 66. 왜? 탄소가 쟤도 6개, 얘도 6개. 탄소 6개, 6개짜리 단량체들이 모여서 일단 여기 있는 요 파트 뭐예요? 얘 뭐? OH. 얘 뭐예요? H. 이렇게 해서 얘네가 빠져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생겨요? 이게 몸속에서 일어났으면 뭐예요? 펩티드. 근데 몸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실험실에서 내가 합성했으니까 뭐예요? 아마이드. 그죠? 이렇게 해서 아마이드 결합이 쭉 연결된 나일론이 생긴다는 얘기죠. 첫 번째 줄 축합 고분자 563페이지예요. 축합 고분자의 단량체는 몇 개의 작용기 가져야 돼요? 2개. 그러한 단량체를 A가 하나 붙었고 R과 B가 붙었다. 근데 이때 A하고 B는 지금 작용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A, B는 같은 A일 수도 있고 다른 A일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다르죠. 그 밑에 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뭐래요? 한 단량체 A가 그 옆에 다른 분자의 B랑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연결된다? 단량체가 연결된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물만 빠지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 작용기가 뭔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체 거대 분자. 생체 거대 분자는 일단 당 있어요. 당. 얘네는 녹말에서 나오는 이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요즘에 또 그거더라고요. 백종원 이후에 모든 음식이 다 달아지고 있다며요. 설탕, 슈가 백선생이라며요. 그죠? 슈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고 나왔고 지금 요즘에 텔레비에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뉴스에도 그렇고요. 모든 의사들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이렇게 당을 많이 섭취하면 뭐래요? 당뇨병, 성인병 큰일 난다고 지금 또 나와갖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설탕을 아주 많이 섭취하지만 아니면 화학적으로 봤을 때 설탕 같은 경우는 뭐랑 포도당이랑 누가 과당이란 애가 두 개가 이제 결합돼서 생긴 이당류예요. 그죠? 근데 워낙에 몸에서 이제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혈당인 사람들 생기거든요. 저혈당이라서 이제 갑자기 당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쓰러지고 쇼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 줘야 돼요? 초콜릿, 요구르트. 제일 좋은 게 그거랬는데 아 이거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야구르트가 제일 좋대요. 네. 걔네들 들어가면 바로바로 그냥 당이 확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당류 얘네들이 나중에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걔네들이 결합할 때 이거 보세요. 그 결합할 때 산소 어차피 OH가 해서 물이 빠지면서 O 하나 있는 에테르 결합이 생기는데요. 에테르 결합이 위아래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는 거고 셀룰로즈가 되는 거고 에테르의 결합이 다 아래로 똑같이 쭉 나가면 스타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녹말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잡식동물 중에 우리 류들, 인간류들은 뭐가 많이 퇴화됐어요? 굉장히 많이 퇴화됐죠. 그래서 우리 류들은 뭐가 없어요?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셀룰라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 먹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바깥으로 다 나가겠죠. 보통 식물성, 식이섬유, 섬유소, 미에로파이바 먹는 이유가 누구 먹으려고요? 얘 먹으려고. 얘를 왜 먹어? 뭐 하려고? 소화는 안 되는데 몸에 있는 나쁜 거 다 끌고 어떻게 한대요? 바깥으로 잘 나간대요. 그죠? 그래서 쟤네들은 내 몸에서 소화가 되진 않아요. 저런 다당류들이 있고요. 아미노산에서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564페이지 줄 칠 거 별로 없어요. 565페이지 아미노산을 봐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지금 제가 쓰는 이거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거기 빈칸에. 아미노산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미노산의 탄소는 비대칭 탄소도 아니다. 맞다. 아미노산의 탄소는 비대칭 탄소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다 없다? 있다.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다. 얘 있고 C, O, O, H고 여기 이거 있고 여기에 N, H, H다. 아미노산은 산이다 염기다? 양쪽성이다. COH, 카르복시산, NH2. 뭐요? 아민, 염기 다 있다. 아미노산이 이렇게 존재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미노산은 어떻게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pH 7, 즉 중성 영역이라고 쓰는 게 낫겠군요. 중성인 상태에서는 아미노산은 어떻게 존재한다? 중성이다. 중성이면 산은 H 플러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염기는 H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중성 상태의 아미노산의 존재 상태는 이렇다. COO 마이너스 여기는 누구? NHH 플러스 여기에 H. CO 마이너스랑 NH3 플러스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죠? 근데 얘가 이 아미노산을 내가 염기성 용액에다가 집어넣었다. 아미노산을. 그럼 어떻게 되겠다? 염기성 용액은 주변에 누가 너무 많다? OH가 너무 많다. 그러니 얘는 어떻게 되겠지만 쟤는 COO-로 되겠지만 NH2 얘는 변화가 있겠다 없겠다? 아무 변화 없겠다. 왜? 와서 붙을 H 플러스가 있다 없다? 없다. 주변에 OH가 다 잡아먹었다 이미. 이해하시죠? 얘는 이렇게 존재할 거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태에 가면 산성 용액에 가면 어떻게 생겼겠다? C에 COOH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주변 환경이 산성이다. 어떻게 돼 있다? 얘가 NH3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것이다. 왜? 산성이라는 건 주변에서 뭘 나한테 많이 준다는 얘기니까. H 플러스를 많이 준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아미노산이 중성 영역에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다 부여되어 있지만 주변 환경을 바뀌면 산성에서는 누가? 플러스가 좀 더 훨씬 우세한 케이스고요. 염기에선 누가 우세하겠어요? 마이너스가 우세하겠죠. 그래서 단백질 구조 이런 거 가지고 봤을 때 단백질 구조 하는 게 이제 단백질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다르게 해가면서 왜? 이 알킬 그룹도 각각 전기를 띤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특이 단백질 같은 거 분리하거나 구조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아미노산은 얘네를 아셔야 돼요. 중성과 상성 염기성에서 존재하는 애들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 책 말고 딴 책으로 할 때는요, 뭐가 나왔냐면요. pH 얼마에서 얘하고 얘의 존재 비율을 찾아라. 저런 거 나왔거든요. pH 뭐 9다. 그럼 이 녀석과 저 녀석의 존재 비율을 찾아라. 이게 다 계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얘는 어떤 그 영역에서 어떤 식의 아이들이 많이 존재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568페이지 가세요. 여기서는 이제 녹말했고요. 단백질 했죠. 지방은 앞에 에스테르에서 이제 분리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고요. 헥산 나오거든요. 근데 헥산은 지금 책에 틀린 게 있어서 일단 거기 줄을 먼저 칠 건데 그 이전에 제가 맨날 그거 하는 것 중에 이거 있죠. 얘가 산이라 그래요? 염기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염기이기 때문에 모든 아민이 다 뭐래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질소 박혀 있으면 다 뭐래요? 염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DNA 염기는 아데닌, 이름 부르세요. 구아닌, 시토신, 티민. 걔들 DNA 뭐라고 얘기해요? 염기라고 얘기했죠. 그 아이들의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아데닌이에요. 티민이에요. 우라실은 RNA 염기니까 일단 빼고 구아닌이고 시토신이에요. 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염기라 그래서 OH 없어요. 염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탄수화물 중간에 누구만 박혀 있으면 열라 그랬어요? 질소만 박혀 있으면 다 염기라 그랬어요. 그죠? 아데닌하고 티민 같은 경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왜 빨간색 원소로 2개밖에 안 해놨을까요? 얘와 얘만 서로 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 따라서 아데닌과 티민은 수소결합 사이트가 몇 군데예요? 2군데예요. 얘는 구아닌하고 시토신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원자가 몇 가지예요? 3가지. 쟤는 수소결합을 몇 군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군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데닌, 티민 얘네의 비율과 AT의 비율과 GC의 비율을 봤을 때 이쪽 비율이 훨씬 더 많으면 그 DNA는 수소결합의 개수가 더 많다는 얘기고 걔를 멋있게 바꾼 뭐예요? 열적 안정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열에 의해서 수소결합 개수가 많으니까 걔네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진짜 장훈이 이해 갔어? 그냥 이해는 갔어? 568페이지. 뉴클레오타이드와 헥산. 여기서 단량체 구조와 결합에서는요. 헥산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서 N-함유 염기. 질소가 들어간 염기예요. 당. 아까 얘기한 그 당 있잖아요. 그죠?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가지가 없는 고분자이다.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이죠? 그거 아니고요. 모노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가지가 없는 고분자이다. 569페이지 세 번째 줄. 각 당에는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이라는 4종류의 질소 함유 염기 중에 1개가 결합되어 있다. 찾으셨어요? 569페이지 세 번째 줄. 각 당에는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이라는 4종류의 질소 함유 염기 중에 1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 밑에 DNA 구조와 염기상 첫 번째 줄이요. 세포 핵에서는 DNA의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사슬이 서로를 감싼 먼 구조하고 있다고요? 이중 나선 구조. 5줄 내려가세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 사슬의 각 염기는 다른 사슬의 특정한 염기와 수소 결합을 통하여 쌍을 이룬다는 것이다. 2줄 내려가셔서 그 밑에 줄 제일 끝에 A는 누구와 T와 G는 누구랑 C와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아유, 나 16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